사람들에게 잘해줘도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억울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기엔 그 기준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 이 책 무조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표현 아지트입니다. 오늘의 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사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극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책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관계에서 내가 불편할 때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의 책, 예민함이라는 무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건강한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도 않는 적절한 선, 즉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경계 긋는 법,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의도가 좋아도 내가 힘들면 거절해야 한다. 예민한 사람들이 거절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서 받아주고 참아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던가요? 보통 진작 말하지 그랬어 라면서 당황스러워하거나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해준 게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나의 경계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내일 헤어지네, 어쩌네, 힘드네 하면서 처음엔 들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둘이 붙어있고 또 싸우고 얘네 뭐야? 내 얘긴 하나도 안 듣고 지 얘기만 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명백히 따지면 내 한계를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여도 내가 싫으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나 너랑 전화 통화하기 싫어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절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다면 오늘은 전화하기 힘들어 라는 식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거절하기 힘들겠지만요. 상대도 내 한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서운해하며 화를 낸다? 연락이 끊긴다? 그런 사람들 옆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봐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는 아닙니다. 두 번째, 거절이 힘들면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아예 사람을 안 만나거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거나 또는 나만 생각하며 살거나 희생하면서 살거나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엔 다양한 형태의 관계와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난 무조건 거절해야 돼. 난 무조건 경계를 세워야 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거절을 못할 때 너무나 큰 자괴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예민한 사람들은 거절을 하기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나를 조금은 허용해 줍시다. 조금 더 돌려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거죠. 아까 그 친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나 오늘 힘들어서 얘기 못 듣겠다 라는 얘기가 입 밖으로 안 나온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거절을 해보는 거죠. 나 15분만 통화 가능해. 아, 내가 조금 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대처를 해두면 그 사이에 남자친구랑 다시 화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15분을 정확하게 지키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1시간 통화할 거를 30분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절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적인 것과 단호한 것은 다르다. 예민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규범이나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남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분 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해서 그것조차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살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해라, 남들 배려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주저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함과 이기심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내가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인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공격적인 태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사소하긴 한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야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마음 상했으면 어쩌지?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기분도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쨌든
처음엔 제가 이기적이었나 싶더라고요. 또 어차피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물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를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담배를 폈더니 사람들이 불편해하네? 를 느껴서 다음부턴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충분히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행동은 뭐 제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단호한 태도였던 거죠. 따라서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타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았을 때, 상대가 언짢은 행동을 했을 때, 인신공격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던졌을 때,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차차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해서 중요한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생각에 휩쓸리기가 쉬워서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민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상대와 경계를 세우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경계를 세우는 것은 모든 상황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24시간 내내 모든 상황에서 거절을 하기 위해서 몰두할 필요는 없겠죠.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